아가씨, 당장 도망가. 이 사람은 한국 사람이 아니고 일본 사람이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귀에서는 이명이 울리는 것 같았고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게 느껴졌어요. 그 순간 모든 게 퍼즐 조각처럼 맞춰졌어요. 전부 거짓이었던 걸까요? 속이 메스꺼워지면서 식은땀이 흘렀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제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한 사연을 들려드리려고 해요. 어쩌면 인생에서 누군가를 너무 쉽게 믿어버리는 우리의 순수한 마음에 대한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파리에서 온 21살 마리입니다. 파리 소르본 대학교에서 동아시아학을 전공하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한국 드라마를 보며 자랐는데 드라마 속 한국 남자 같은 사람이 실제로 있을까 늘 상상했죠. 특히 한국 남자들의 다정하고 로맨틱한 모습에 완전히 매료되었어요. 커피 한 잔을 건네줄 때도 두 손으로 예의 바르게 건네주고 여자친구가 추우면 자기 옷을 벗어서 둘러주고 아플 때는 밤새 병원 앞에서 기다리고 드라마 속 주인공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꼭 그런 사랑을 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프랑스 남자들과는 달랐거든요. 너무 직설적이고 로맨틱한 것과는 거리가 멀었죠. 제 주변 친구들도 비슷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는 자주 모여서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 남자들에 대한 환상을 키웠죠. 성인이 되자마자 저는 첫 해외여행지로 한국을 선택했어요. 부모님은 처음에 많이 반대하셨어요. 말이 너무 먼 나라잖아. 위험할 수도 있어.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 전 한국말도 할 수 있고 한국 문화도 잘 알아요. 꼭 가고 싶어요. 한 달 동안 부모님을 설득한 끝에 겨우 허락을 받았죠. 그리고 그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선택이 되었어요. 한국에 오기 전 인스타그램에서 한 한국 남자를 알게 되었어요. 그의 계정명은 서울오빠였죠. 제가 한국 관련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고 다니다가 우연히 그의 계정을 발견했어요. 피드에는 서울의 아름다운 야경 사진들과 맛있어 보이는 한식 사진들이 가득했죠. 좋아요를 누르고 팔로우를 했더니 곧바로 DM이 왔어요. 프랑스에서 오셨네요. 한국에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처음엔 서로 좋아하는 드라마나 음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는 제가 좋아하는 모든 드라마를 알고 있었고, 심지어 프랑스 영화도 많이 알고 있었죠. 대화가 정말 잘 통했어요. 매일 밤 그와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점점 그에게 마음이 갔어요. 그는 제가 상상했던 한국 남자 그대로였거든요. 항상 제 말에 귀 기울여주고, 섬세하게 리액션해주고, 농담도 적절히 섞어가며 대화를 이어갔죠. 말이, 한국에 오면 제가 가이드가 되어드릴게요. 서울의 숨은 맛집들도 많이 알고 있어요. 특히 연인들이 좋아하는 분위기 좋은 곳들요. 정말요? 그럼 전 정말 운이 좋네요. 혼자 여행 가는 게 조금 걱정됐었거든요. 걱정 마세요. 마리 씨의 첫 한국 여행이 특별해지도록 제가 도와드릴게요. 공항에서부터 제가 모시러 갈게요. 그렇게 일주일 동안 매일 밤 채팅을 하다가 드디어 한국 입국 날이 되었어요. 제 가슴은 떨렸죠. 드라마에서 보던 것처럼 공항에서의 로맨틱한 만남을 상상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비행기에 탔어요. 12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입국장을 나오는 동안 손거울로 머리도 매만지고 립스틱도 다시 발랐죠. 하지만 도착장 게이트를 지나는 순간 나의 이름을 들고 서 있는 남자를 보고 뭐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어요. 뭔가가 달랐어요.
아니, 너무 달랐어요. 입국장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남자는 인스타에서 보았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일단 사진에서 보았던 것보다 나이가 최소 10살은 더 많아 보였어요. 깔끔했던 헤어스타일은 온데간데 없고 기름진 머리가 눈가리개처럼 이마를 덮고 있었죠.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그의 눈빛이었어요. 제가 나오자마자 위아래로 훑어보는 시선. 마치 제품을 검수하듯한 차가운 눈빛. 순간 온 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는 제가 본 적 없는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고 저는 본능적으로 한 발 물러섰죠. 마리 씨, 사진보다 더 예쁘네요. 그의 목소리도 메시지에서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어딘가 거칠고 끈적거리는 듯한 느낌이었죠. 짐이 많아 보이네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제 캐리어를 잡으려는 그의 손이 제 손에 스쳤을 때 진심으로 도망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저는 제 불안감이 과하다고 생각했죠. 문화 차이일 거야. 분명 그럴 거야. 공항에서 나와서 그는 자기 차로 저를 호텔까지 데려다 준다고 했어요.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경고음이 울렸지만 한밤중에 혼자 택시를 타는 것보다는 나을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죠. 차 안에서 그는 자꾸 제 다리를 흘끔거렸어요. 치마를 입은 걸 후회하기 시작했죠. 프랑스에서는 남자친구 있어요? 아니요. 그럼 좋네요. 한국 남자들이 좋다면서요? 전 특히 프랑스 여자들이 좋더라고요. 그의 말에 담긴 의미를 무시하려 했지만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대화를 이어가려 했어요. 호텔에 도착하자 그가 말했어요. 피곤하시죠? 잠깐 방에 들어가서 쉬다 가면 안 될까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죄송하지만 너무 피곤해서 혼자 쉬고 싶어요. 그의 표정이 순식간에 차가워졌어요. 내일은 꼭 같이 시내 구경 가요. 한국은 위험하니까 제가 꼭 에스코트 해드릴게요. 그의 말에 담긴 위협적인 뉘앙스를 놓치지 않았어요. 방으로 들어와 문을 걸어 잠그고 침대에 앉아 한동안 떨리는 다리를 진정시켜야 했죠. 그날 밤, 그는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잘 도착하셨나요? 아직 안 주무시나요? 내일 아침 8시에 로비에서 만나요. 답장이 없으시네요? 일십하시면 안 되죠. 보고 싶었던 한국에서의 첫날 밤, 저는 공포 영화의 주인공이 된 것 같은 기분으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어요. 저는 둘째 날부터는 만나지 않기로 했어요. 밤에 호텔에 돌아와서 메시지를 보냈죠. 죄송하지만 내일부터는 혼자 여행하고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제가 로비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가 나타났어요. 어떻게 제가 이 시간에 나올 걸 알았는지. 아마도 밤새 호텔 앞을 지키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마리아, 어디 가려고 해? 나 기다리지 그랬어. 한국은 위험해. 특히 이태원 같은 곳은 혼자 다니면 안 돼. 여기는 프랑스가 아니잖아. 그의 말투는 친절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듯한 거절하면 안 될 것 같은 위압감이 느껴졌죠. 로비에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모두 바쁘게 지나다닐 뿐이었어요. 제 불안한 눈빛을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죠. 어쩔 수 없이 그와 함께 다니게 됐어요. 오전에는 명동을 구경했는데 자꾸 좁은 골목으로 데려가려고 했어요. 점심때부터는 술을 마시자고 했죠. 점심부터요? 아직 이른데. 한국은 점심에도 술 마셔. 이게 우리 문화야. 거절하면 무례한 거야. 제가 거절할 때마다 그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처음엔 짜증, 그 다음엔 분노,
그의 감정 기복이 점점 위험해 보였죠. 저녁이 되어서야 이태원의 한 골목에 있는 작은 한식당에 들어갔어요. 좁은 계단을 내려가야 하는 지하 식당이었죠. 들어가는 순간 이곳이 막다른 골목이란 걸 깨달았어요. 도망치고 싶어도 출구는 하나뿐. 그런데 이상하게도 식당으로 들어설 때부터 주인 아주머니가 저희 쪽을 계속 쳐다보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음식을 가져다 주시면서도 몇 번이나 저를 힐끔거리셨죠. 그렇게 멀리서 지켜보시다가 제가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나자 그 사장님이 따라서 화장실로 오셨어요. 화장실 안에서 아주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아가씨, 혹시 저 사람 오늘 처음 만난 거예요? 네. 제발 조심하세요. 그 사람 매번 다른 외국인 여자들 데리고 와요. 한 달 전엔 러시아 아가씨, 그 전엔 독일 아가씨. 근데 다들 한 번 오고 안 와요. 뭔가 이상하단 생각 안 들어요? 특히 술 마시고 나면. 그 사람 완전히 달라져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너무 무서웠지만 화장실 문을 살짝 열고 제가 앉아있던 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제 음료수에 뭔가를 넣고 있었어요. 하얀 가루. 손놀림이 너무 능숙하게 짧은 순간에 이뤄졌죠. 분명 처음이 아닌 것 같은 동작이었습니다. 그걸 본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그 식당에서 뛰쳐나왔어요. 가방도, 폰도, 모든 걸 두고 도망쳤죠. 계단을 올라가는 동안 뒤에서 의자가 넘어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마리아, 어디 가는 거야? 이리 와. 내가 데려다 준다고. 그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이태원의 미로 같은 골목길을 무작정 달렸죠. 8cm 하이힐을 신고 있었는데 돌부리에 걸려 발목을 삐끗했어요. 하지만 멈출 순 없었어요. 뒤에서 들리는 그의 발소리, 거친 숨소리, 점점 짙어지는 어둠. 마치 악몽 같았어요. 골목길에서 마주치는 행인들을 보고 도움을 청하고 싶었지만 외국인인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이상한 여자로 보일 것 같았어요. 누구도 믿을 수 없었죠. 다리는 후들거리고 숨은 턱까지 차오르고 그때 제 머릿속엔 이런 생각뿐이었어요. 제발, 제발 누군가 날 도와줘. 그때였어요. 한 남자가 저를 발견했죠. 무슨 일 있으세요? 왜 이렇게 뛰시는 거죠? 지금도 그 목소리가 생생해요. 한 남자가 앞을 가로막고 섰고 그는 경찰이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제가 지금까지의 상황을 설명하자 민우 씨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그는 재빨리 무전기를 꺼내들었죠. 여기 강남팀 민우입니다. 이태원 일대에서 데이트 범죄 용의자 발견. 외국인 여성 대상 범죄 용의자로 추정됩니다. 현재 피해자는 프랑스 국적 여성이며 빠른 지원 요청드립니다. 그때였어요. 골목 저편에서 그 남자가 나타났어요. 민우 씨를 보자마자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순간 뒤돌아서 도망치려 했지만 도망가지 마세요. 경찰입니다. 민우 씨가 그를 쫓아가는 동안 다른 경찰들이 골목 반대편에서 나타났어요. 완벽한 포위망이었죠. 체포되는 순간 그의 입에서 일본어가 튀어나왔어요. 그제서야 모든 게 이해가 됐어요. 경찰서에서 밝혀진 진실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그는 도쿄에서 수배 중인 일본인 성범죄자였어요. 한국에서는 다양한 SNS 계정을 만들어 외국인 여성들을 유인했다고 해요. 서울 오빠, 한국 왕자, 한국 드라마 소년, 수십 개의 가짜 계정이 발견됐죠. 더 끔찍한 건 제가 그의 첫 피해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노트북에서 발견된 기록에는 최근 6개월간 유럽과
미주 출신 여성 관광객 수십 명의 정보가 있었대요.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생각하기도 싫었어요. 민우 씨는 제 진술이 끝날 때까지 곁을 지켜줬어요. 피해 입은 다른 여성분들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이제 안전하니까 걱정 마세요. 새벽이 다 되어서야 조사가 끝났어요. 민우 씨는 제가 안전하게 호텔로 돌아갈 수 있게 직접 차로 데려다 줬죠. 차 안에서 그가 물었어요. 괜찮으세요? 많이 놀라셨을 텐데. 네. 민우 씨 덕분에 이제 괜찮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타이밍에 그곳에 계셨어요? 민우 씨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어요. 사실 며칠 전부터 이태원에서 수상한 외국인 관련 신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순찰을 돌고 있었죠. 마리 씨를 보자마자 뭔가 직감이 왔어요. 그의 목소리에서 진심 어린 걱정이 느껴졌어요. 이상하게도 그 따뜻한 목소리에 그동안의 공포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죠. 심지어 한 식당에 가서 제 가방도 찾아주었죠. 그날 밤 너무 무서웠던 저는 민우 씨에게 부탁했어요. 제발 오늘 밤 저 혼자 두지 말아주세요. 민우 씨는 밤새 호텔 로비에서 저를 지켜줬어요. 마치 드라마에서 보았던 것처럼요. 다음 날 아침, 그는 제게 물었어요. 한국 여행은 계속하실 건가요? 네. 하지만 무서워요. 제가 안전한 곳들을 추천해 드릴게요. 그리고 시간 될 때마다 같이 다녀요. 그 후로 민우 씨는 제 한국 여행의 든든한 가이드가 되어 주었어요. 처음엔 제가 무서워할까봐 거리를 두고 조심스럽게 대해 주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거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퇴근 후에 시간을 내서 서울의 아름다운 곳들을 보여줬죠. 경복궁에서 그가 제 머리에 살포시 한복 머리 장식을 달아주던 순간, 북촌화 농마을에서 비가 와서 좁은 처마 밑에 나란히 서 있던 순간, 남산타워에서 우리의 손이 우연히 스쳤던 순간, 그 모든 순간들이 특별했어요. 매일 밤 헤어질 때면 다음 날이 기다려졌어요. 출근 시간에 맞춰 보내는 그의 굿모닝 메시지, 점심시간마다 오는 맛있는 식당 추천, 퇴근길에 보내오는 오늘은 어디로 가볼까요? 라는 물음까지. 하루하루가 설렘의 연속이었죠. 민우 씨는 제가 상상했던 그 이상이었어요. TV 드라마 속 남자 주인공보다도 더 다정하고, 더 배려심 깊고, 더 책임감 있었어요. 그의 진심 어린 관심은 제가 꿈꿔왔던 모든 로맨스를 현실로 만들어줬죠. 어느 날 밤, 한강공원에서 치맥을 하면서 그가 고백했어요. 그날 밤 도망치던 제 모습을 처음 본 순간, 민우 씨는 이미 저에게 마음이 움직였대요. 나중에 그가 고백하길. 달빛 아래에서 흐트러진 머리카락으로 눈물 범벅이 된 제 얼굴이 그 어떤 화장한 모습보다 아름다웠다고 해요. 이상하죠? 그렇게 무서운 순간이었는데. 저도 민우 씨를 처음 봤을 때의 기억이 선명해요. 그날 밤 달빛 아래 검은 제복을 입은 그가 마치 기사님처럼 나타났거든요. 그의 다정한 목소리가 제 공포에 잠긴 마음을 단번에 안심시켰어요. 그의 수줍은 고백에 제 마음도 녹아내렸어요. 그날 우리는 서로의 눈을 오래도록 바라보며 미소 지었죠. 말로 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이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우리의 로맨스는 시작되었어요. 지금은 2년째 연애 중이에요. 저는 학교를 휴학하고 한국에서 어학연수를 하고 있고, 곧 완전히 한국으로 이주할 계획이에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건 해외에서 SNS로 만난 사람을 너무 쉽게 믿지 말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예요. 낯선 사람의 친절을 무작정 받아들이지 마세요. 특히 여성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해요. 하지만 동시에
진정한 사랑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온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날 도망치지 않았다면 민우 씨도 만나지 못했겠죠.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때론 최악의 순간이 최고의 순간이 되기도 한다는 거요.